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윤식입니다. 탐색적 자료 분석 제9강 일별량 자료 분석을 위한 기술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 강의에 바로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현재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기존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엑셀 기준에서 한 개 열로 데이터가 수집된 경우, 자, 이와 같은 데이터를 일별량 자료 또는 유니비어리 데이터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지금은 이와 같은 일별량 자료를 그럼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 분석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교재 83페이지 보시면 네 가지 시각적 툴들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런 차트, 레그 플랫, 그래피컬 썸머리, 노멀, 프로버빌리티 플랫이 해당이 되죠. 이 네 개의 시각적 툴들 가지고 단계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이상 징후가 이제 관찰이 되면요. 아, 이건 프로세스에 뭔가 변형이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이런 활동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거 세 번째 그래피컬 썸머리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래피컬 썸머리에는 세 가지 항목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히스토그램, 또 하나는 상자 그림,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제 기술 통계죠. 앞서 두 가지 그래프는 즉 히스토그램과 상자 그림은 7강과 8강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기술 통계는요, 우리 PPT 자료를 보시면 지금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분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확증적 자료 분석과 탐색적 자료 분석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네, 탐색적 자료 분석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확증적 자료 분석은 이제 가설 검증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 있습니다. 요게 SNS상에 떠돌아다니는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러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통계는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사실은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한 개 열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 좀 요약 정보가 필요하죠. 그 데이터 하나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평균이나 중위수 이런 값들을 가지고 요약해서 우리가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쓰는 아주 기본적인 분석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어널리시스에 이제 포함된 건 아니고요. 통계학,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통계학의 한 분류입니다. 거기에 이제 추론 통계와 기술 통계가 있어요. 추론 통계는 이제 추리 통계, 이렇게도 불리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는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추정과 가설 검증이 포함되죠. 가설 검증이 확증적 자료 분석이 바로 추론 통계의 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술 통계는 이건 엔지니어링, 테크니컬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크립티브, 그래서 설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일별량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 미니 탭에서 히스토그램과 상자 그림,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기술 통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고 했고요. 크게는 정규성을 이제 검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규분포의 기본적인 기술 통계량들, 그 다음에 중위수에 대한 기본 통계량들, 그리고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한 기본 통계량들이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는요, 확증적 자료 분석, 데이터 분석의 확증적 자료 분석 2강을 보시면 분포와 대표값을 설명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대표값들, 이제 평균이나 중위수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또 데이터 분석, 확증적 자료 분석 3강 3포도를 보시면요, 시청하시면 그 내용의 표준 편차나 분산, 그 다음에 이제 1사분위수와 3사분위수 차이값을 IQR, 그래서 인터쿼탈 레인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비대칭 분포의 어떤 흩어짐의 정도를 대변하는 그런 3포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요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신뢰 구간에 대한 내용은 이건 상당히 기본 사전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확증적 자료 분석 18강에 표본 평균의 집단이라고 하는 중심 극한 정리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상세한 정보는 해당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어떤 분석적 접근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지를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앤더슨 달링 정규성 검증입니다. 앤더슨 달링 테스트라고도 하고요. 정규성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내용인데요. 1952년도에 논문에서 발표를 했죠. 이건 두 사람입니다. 앤더슨과 달링이라는 두 사람이 발표한 논문에 근거를 합니다. 기본 원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로 데이터에서 앞서 로 데이터를 갖고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경험적인 분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특히 non parametric step func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함수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스텝 펑션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걸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매끈한 이제 곡선을, 정규선의 어떤 곡선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 이것을 이론적인 CDF, 누적 분포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규 분포에. 그래서 둘 간에 이제 갭이 생기죠. 이 갭이라고 하는 거, 이거 디퍼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갭이라고 하는 것이 요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다? 네. 요 정규 분포에 잘 적합한다, 잘 맞는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A 제곱 또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AD, 앤더슨 달링의 AD라고 얘기를 하는데, A 제곱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현재 이 히스토그램, 경험적으로 우리가 쌓아놓은 만들어 놓은 이 히스토그램은 정규성을 띌 거다, 뭐 이런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된 논문에 근거하면 그 A 제곱 차이값을 구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에 의해서 구해지고요. 여기서 라지 F라고 하는 것은 정규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A 제곱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작은지 판단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p-value로 다시 전환시켜 주는데, 그래서 p-value 갖고 판단을 우리가 정규성 여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A 제곱에서 p-value로 환산하는, 전환하는 그런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 제곱은 이제 1.75고요. p 값은 0.005, 그래서 유의수준 5%에서 p-value가 0.005,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건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즉 정규분포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시각적으로도 우변 기운 분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평균, 표준편 차이. 이제 정규분포의 파라미터, 모수라 그러죠. 정규분포, 분포 함수에 들어가는 그런 그 파라미터, 뮤나 이제 시그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기준해서 설명되는 그런 통계량들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중위수라고 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좌우 대칭 종 모양이면 두 값이 일치를 해야 되죠. 근데 평균이 좀 크다는 얘기는 바로 이 큰 값들의 영향을 받아서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졌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둘의 값의 차이로부터 이것은 정규분포에서 좀 벗어났겠구나,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겠죠. 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 이것은 직접적인 어떤 판단의 근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미 좌우대칭 어떤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렵다, 참고용어로 볼 수는 있겠죠. 또 외도와 첨도, 외도라고 하는 이제 우변 기운 분포가 되겠네요. 스큐니스라 해서 이제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합니다. 첨도는 뾰족한 점도, 뾰족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0, 0이면, 둘 다 0이면 딱 정규분포에 이상적으로 들어맞는 상태가 되고요. 외도가 플러스 쪽으로 커지면 절대값이 오른쪽으로 기운분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른쪽 기운분포니까 0에서 멀어지는 플러스 쪽으로 절대값이 커져 있죠. 만약에 마이너스 쪽으로 절대값이 커지면 좌변 기운분포가 되겠습니다. 또 첨도도 0을 중심으로 해서요. 플러스 값으로 절대값이 커지면 뾰족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고요. 또 음의 값으로 절대값이 커지면 좀 뭉툭해지는 그런 양상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외도와 첨도는 0이면 좌우대칭 종모의 형태고요. 플러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는 마이너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는 플러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는 마이너스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조금 빼죽한 그런 양상을 띄고 있고, 이것은 앤더슨 달링 테스트에서도 우리가 정규성에서 좀 멀어져 있다라고 판단하는 바로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 이건 이제 중위수에 대한 얘기죠. 4분의 1번째 데이터, 4분의 3번째 데이터, 4분의 2번째 데이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좌우대칭 종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성을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흩어짐의 정도를 얘기할 때는 요 3, 4분의 수와 1, 4분의 수의 차이값, IQR이라고 그러죠. 인터쿼타일 레인지. 그 값을 가지고 산포도를 측정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소값과 최대값이 지금같이 보여지는데요. 실제 우리 프로세스에서 이것이 정규성을 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띄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 자체만으로도 탐색적 자료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 징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숫자의 보수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그림을 보더라도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이건 프로세스에 뭔가 변형이 일어났다. 따라서 사실 분석으로 들어가서 그 근원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이런 활동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상값들은, 이상점들은 실질적인 이상점이냐? 그럼 이것만 이상점이라 그러면 찾아서 제거하면요.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준다 그러면 이미 상당 부분 평균은 중위수하고 이제 근접해지는 이런 결과가 벌써 초래될 거고요. 또 이쪽에 왼쪽 데이터들이 지금 절단돼 있어요. 인위적으로 절단된 건지 아니면 나와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즉 프로세스 자체 내에서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이후에 통찰력을 발휘한 분석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EDA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어떻다라고 이제 판단하기보다는 사실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이 자체만으로도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로 이제 그 신뢰 구간이죠. 신뢰 구간은 이제 95% 기준인데요. 95%는 면적을 얘기합니다. 이 정규분포라 그러면 요 중심을 기점으로 한 요 면적이 이제 전체 95%인데 그 면적에 가르는 요 직선들 95%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 그러면 그 95%의 면적을 가르는 이 선분, 직선,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게 왼쪽 값이 이제 2.395,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값이 5.21이 되겠죠? 2.89, 5.1.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진실한 모집단의 평균은 2.89와 이제 5.1 사이에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는 이 특성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경우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42개의 데이터를 갖고 평균을 냈어요. 지금 4.0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모집단 평균이 4.0이다. 이렇게 이제 점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값은 우리가 42개를 표본 추출해서 매번 평균 낼 때마다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매번 달라지니까 점 추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단 구간 추정으로, 즉 42개를 100개의 그룹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42개 그리고 100개의 부분군을 가지고 이 구간을 이렇게 만듭니다. 95%의 구간을. 그래서 이렇게 선분을 우리가 그으면 그 100개의 그룹 중에 95개의 그룹은 어떻다? 네, 모집단의 평균을 포함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어렵죠? 네, 이것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요 18강 중심간 정렬을 위시한 그 표본 평균의 집단을 좀 학습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 진실한 모집단의 평균은 2.89와 약 한 5.1 사이에 있을 거라고 95% 자신있게 현재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문제시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신뢰구간이 환율이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한다. 그러면 환율이라는 건 낮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면 요 앞으로 2, 3개월 뒤에 우리가 어떤 그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낙관적인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요 값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면 되겠죠. 또 비관적으로 세운다 그러면 요 값을 기준해서 한번 세워볼 필요도 있겠죠. 만약에 영업에서 이제 판매량이다. 근데 판매량에 95% 신뢰감이 이렇게 나왔다. 진정한 평균이 요 사이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낙관적으로 우리가 앞서 3개월 뒤에 뭐 전략을 세운다 그러면 요 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전략을 판매량이 이만큼 일어날 것을 가정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비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요 2.89를 갖고 전략을 세우면 되겠죠. 뭐 중도적으로는 메디안 또는 그 평균 값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규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활용도는 이 중위수 값을 가지고 신뢰구간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또 표준 편차 자체도 신뢰구간을 가지고 진정한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2.9와 4.5 사이에 있을 거다. 뭐 이런 어떤 판단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 통계, 그래피컬 썸머리의 기술 통계를 끝으로 전반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 이 다음 10강에서는 Normal Probability Plus, 네 번째죠? 시각적 투이죠. 네 번째 Normal Probability Plus에 대해서 상세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